장수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 벚꽃길이 쫙 펼쳐져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즘 달력보다 자연을 보며 시간의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난 3월 말쯤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여러분에게 세월호 참사는 어떤 시간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10년을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대표하는 말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왜, 그리고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나다는 서울과 장수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청소년 북토크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공식 기록집 520번의 금요일 북토크를 장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다가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가방. 왜냐면 어제 뭐라고요? 어지간하면 믿을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믿을 선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도 이런 피해자이자 어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굴레들이 있다고 저희는 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가서 어떤 청소년이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10대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청소년이라서 겪게 되는 어떤 차별, 그리고 억압적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뭔가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잘 전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저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공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책 작업에 함께 하게 됐고, 제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청한 건 사실 10명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20명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세월호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때문에 고위 언니 오빠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지, 우왕좌왕해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이어지는 얘기인데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전해 들었나 봐요. 영은이가 사실 유가족 형제자매다. 그 선생님이 갑자기 복도에서 제 발목을 잡더니 사과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막 팔 잡아 당기시면서 미안하다고 올랐다고. 당시에는 제가 안 듣겠다고 하다가 복도에서 안 놔주시니까 그냥 알겠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책에 인터뷰 해주신 유가족 형제자매 이영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희생자의 동생분이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고, 이제 사고가 있고 한 3년쯤 뒤에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혹시 이 에피소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2차 나이다. 2차 나이다. 네. 너무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사과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는 앞선 예시 이렇게 선생님이 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이 억지로 사과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복도에서 선생님이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내가 사과할 테니까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면을 딱 떠올렸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되게 익숙한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를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제가 학교에서 보냈던 시간과 이 시간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가족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피해자로서 겪은 피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겪는 시간하고 또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 영훈님의 이야기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행사에 와주신 분들 대부분 누가 억지로 하게 한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자신의 기억과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그 내용 제가 대신 전해드린 것보다는 직접 써주신 글 후기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레터로 매월 발행되는 모다 소식지 구독하시거나 나다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다들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읽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소개받았을 때도 당연히 이제 장수에서도 하면 좋지, 세월호 해야지 했는데 사실 우리도 청소년들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우리도 어떤 일을 같이 겪잖아요. 그리고 그걸 겪으면서 잘 이겨내거나 정리하거나 그런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계속 말했던 가만히 있어라 혹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같은 말들이 오히려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무것도 이걸 해소하고 정리해내지 못하게 막은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진행해 주셨던 버스의 얘기를 인사하고 끝내드리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책이 이렇게 세월호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세월호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각자가 각자의 얘기를 하는 책이고 나는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이제 뭐 재밌을 때도 있지만 좀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 사람들의 되게 고유한 경험이 이 책에는 담겨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각자가 이렇게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나도 이거랑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뭐 아까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장면들에서 그렇게 발견하는 순간들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순간에 저는 또 한 번 이 사건이 되게 사회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책을 펼쳐보시게 되신다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